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보험 산부인과 정선화 원장이고요. 오늘 이제 당뇨병 환자의 성생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날씨가 춥죠. 영하 10도에 그리고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 15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추운 가운데 이렇게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까지 오셔서 이렇게 저희들 또 생방을 직접 네. 보신다는데 제 소개 늦었네요. 저는 의사 출신 기자고 동아일보에서 한 22년 된 기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많은 주제를 제가 한번 다뤄봤는데 이번 주제는 정말 제가 처음으로 다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 원장의 어떤 강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걸 너무 이 분야를 정말 유일하게 모르는 분야라서 제가 강의하시다가 모르는 건 또 궁금한 거는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원장님. 네네. 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네, 저는 이제 정선화 원장이고요. 이제 닥터 클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네. 똑같네요. 네. 어, 진심인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당뇨병의 심각성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장기의 이제 합병증 등을 일으킨다는 거는 이미 알고는 있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당뇨병을 생각할 때, 여러 장기들을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망막병증 있고, 그 다음에 신장병증, 신경병증, 그 다음에 혈관병증 등등이 있죠. 여러 장기. 이게 다 그러니까 혈관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질환인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이제 출생하고도 연관이 되는 왜 섹스에 대해서는 간과를 할까요? 섹스는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는지도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 던진 건가요? 우리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걸 우리나라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감히 못하는 거였는데 오늘 속 시원하게 아마 풀어주실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뇨병과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사를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헌데 이런 일반 비당뇨병 환자분들에 비해서 성기능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높은 혈당뿐만이 아니라 높은 혈압 및 높은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등도 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우울증 같은 것들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당뇨병과 함께 발생하는 흔한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만은 간접적으로 발기부전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고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남성에게서 발기부전을 유발하거나 여성에게서는 성적인 어려움에 더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여러 논문들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감은 성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고요. 성적 관심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사용으로도 이어지게 되겠죠. 이런 성기능의 악화는 당뇨병의 주요하고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이면서 이 흔한 대사장애는 여러 가지 미세혈관과 신경 손상을 통해서 이런 섹스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거는 심리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주요 합병증으로는 발기부전,
사정 기능 장애, 성욕 상실 등이 있고요. 여성들은 성욕 저하와 질 건조증 등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성교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선은 정서적인 건강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아마 기자님도 이제 여러 가지 여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 네, 인슐린 펌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인슐린 펌프가 가장 최근에 나온 펌프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함으로써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기가 쉬워졌지만 네. 사실상 이 펌프를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심리적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도 그렇지만 유명한 모델이 일부러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인슐린 펌프라든지 혈당 체크할 수 있는 연소 혈당 측정기를 일부러 착용해서 모델 활동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좀 용기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커밍아웃 하면서 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이제 조금 더 드러내면서 자존감을 우리 당뇨병 환자들도 자존감을 올리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 주사를 계속 배에서 맞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성적 자존감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그림 보면 주사기가 저렇게 큽니까? 원래? 그렇진 않죠. 아닌 거죠? 네, 아,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에 대한 무관심이나 성 기능 자체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정서적인 건강 문제로 인한 항우울제 복용 자체가 또 성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성욕 저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호르몬 변화도 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당뇨병이 잘 발생하는 나이가 일형 당뇨를 제외하고는 주로 갱년기, 여성에서는 갱년기 이런 시기에 당뇨가 잘 발생을 합니다. 특히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에스트로겐과 같이 여성이라든가 남성의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시기에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성욕이라든가 윤활제, 우리가 애액이라고 하죠. 성적인 흥분이 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분비물 같은 것들도 떨어지게 되고 성적 흥분 능력 자체도 점점 더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당뇨병이 발병한다라는 문제가 같이 합병돼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죠. 또한 말초 혈류량이 감소되는 것도 상당한 문제의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높은 혈당은 남성의 음경이라든가 여성의 질에 도달하는 혈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음경과 질 쪽의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제한을 하게 되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보통 발기를 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음경에 피가 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혈류가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발기부전이라든가 역행성 사정 지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거나 여성 같은 경우는 질 쪽으로 혈류가 충분히 가게 되면서 질 쪽의 윤활액도 잘 이제 분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질 쪽의 점막들도 좀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질 점막이 위축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관계를 할 때 막 계속 성교통 아프게 되고 마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당뇨라는 게 이제 혈관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말초 기관에도 성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당뇨병 걸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을 같이 복용하게 되는데요.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항고혈압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울증 약 복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이제 특히나 이 고혈압 약이 발기를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매우 미칠 수가 있어서 이제 발기부전을 야기하는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불안제라든가 항우울제도 우리 보통 SSRI 같은 것도 성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또 그 약물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대표적인 거 약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그 가장 또 머리가 많이 빠질 때 복용하는 네. 탈모약이 있는데 네네. 탈모 그 치료제 약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좀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 네.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복용하는 그런 당뇨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성의 삶의 성의 이제 섹스 라이프의 이제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그 고혈압약 같은 경우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고혈압약을 복용하는데 네네. 이게 또 부작용이 또 그런 또 발기부전 네네,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발기부전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고 혈압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네. 예민한 문제고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혈압약은 또 잘 복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지 마시고 혹시나 이제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 그런 문제를 적게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바꿔본다든가 이렇게 해볼 수 있으니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이런 신경 손상, 여기 당뇨병성 이제 뭐 우리 말단의 뭐 그런 신경병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신경 말단에 손상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음경과 음액은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클리토리스에 50만 개 이상의 신경 다발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신경 말단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오히려 성적 감각이 떨어져서 성적 흥분이 어렵게 되거나 섹스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특히 남성의 귀두 같은 경우는 여성의 클리토리스랑 상동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는 성감이 무뎌진다거나 내가 이제 성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말씀을 못 하셔도 이렇게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서도 나는 그냥 원래 못 느끼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 잘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잘 하신다면 분명히 성생활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나도 조금 더 다른 사람들처럼 즐거운 성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에서의 성기능 장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성기능 장애는 성적 반응 주기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발기 도달부터 성욕 감소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이런 성기능 장애는 여성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남녀 모두 당뇨병을 앓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식으로든 성기능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당뇨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감소된 성욕, 리비도가 감소되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성적으로 내가 흥분할 수 있는 각성이 잘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성적인 자극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저하될 수 있는 감각 저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섹스를 할 때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남성이라든가 여성 모두에게서 성교통, 특히나 이거는 여성에서 폐경 여성 이후에서 더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문제고요. 또한 아무래도 아마 저가 산부인과에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질염 환자분들 중에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질염을 반복적으로 겪는 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적으로 액티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질내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니까 자꾸 염증 때문에 반복해서 산부인과를 오시게 되고 가렵고 분비물 많아지고 분비물이라는 게 이제 애액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곰팡이성 질염 이런 쪽으로 많이 발생해서 너무 가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생식기계 또는 요로 감염 같은 거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게요. 성욕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부작용 되게 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혈압약이라든가 우울증 약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고 항상 이제 뭔가 불안하거나 이런 불안감 내가 이제 이런 당뇨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되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인슐린 펌프를 쓴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노출될까봐 걱정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계 문제들, 상대방이 나의 이런 문제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당뇨병 관리를 하면 되게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힘도 없게 되고 혈당에 대해서 자꾸 저혈당에 빠진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갑자기 슈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저하, 내가 힘이 없는데 지금 섹스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꼭 삶에서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에 대해서는 자꾸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불안감과 스트레스 같은 거, 우울증,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 되게 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형당뇨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 저하 문제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또한 발기부전인데요. 발기부전은 이제 내가 발기부전인지 아닌지를 이제 따지시려면 보통 6개월 이상 이런 증상이 지속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이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발기부전이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우선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게 성적인 퍼포먼스가 잘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발기부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남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흔한 성 문제가 바로 발기부전이고요. 당뇨병의 일부 사례에서는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처음 진단을 했을 때 그때 당뇨병이 함께 진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당뇨병인 거를 모르고 있다가 성생활을 하는데 계속 발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에 찾아갔더니 너무 이게 잘 안 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이 당뇨병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뇨에 진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 전까지 발기를 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신경, 근육 또는 혈관 구조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2017년 시스테마틱 리뷰에 따르면 당뇨병을 가진 남성에서는 결국 50% 이상이 언젠가는 발기부전을 경험할 거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략 50반 이상이 발기부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그런 퍼센트죠. 그래서 비당뇨병 환자들보다 더 이른 나이에 발기부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당뇨병의 지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빨리 발생하게 되고 잘못된 대사 조절을 할수록 즉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당뇨병 합병증 등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더 빨리 심한 발기부전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특히 특정 약물의 부작용은 이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변화시키면서 또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당 조절이 잘못될 경우에 혈류를 조절하는 신경과 혈류 손상이 혈류 순환의 손상이 초래가 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혈당 수치가 정상을 유지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엄격한 혈당 조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심리적 원인과 신체적 원인을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치료는 섹스 파트너, 나의 성 파트너랑 함께 치료를 받는 게 내가 좀 더 이해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훨씬 더 성공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신체적 원인은 엄격한 당 조절 및 신경 손상 또는 혈액 공급 불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약물을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약물을 써본다던가 또는 이제는 발기부전 진짜 안 될 경우에는 진공장치 같은 것들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좀 사실 병원을 가야 될 경우이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병원들이 잘 찾기가 힘든데 그런 데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정상화 선생님께서 원래 좀 그런 전공이기도 하지만 산부인과 가야 돼요? 비뇨기과 가야 돼요? 아니면 정신과를 가야 됩니까? 비뇨기과를 우선 방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기본적으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컨셉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 이거를 당뇨랑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당뇨인들이 조금 더 내가 당뇨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필을 하신다면 네네. 그런 발기부전에 대한 컨셉은 이미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도 네. 필요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부부 상담 같은 경우는 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는 이제 정말 이게 꾸준하게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제가 정신과 선생님들께 연결을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되게 그렇게 또 치료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부부 상담을 같이 할 경우에는 되게 좋아질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제 여성에서의 서포트는 제가 해드릴 수 있고 특히 여성 당뇨 환자 분들이 몸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느낀다면 그게 또 이제 자신감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또 성적인 자존감의 상승으로도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성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서 네. 그게 또 이제 남성한테 조금 내가 편안하면 내 네네. 성 파트너한테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남성 파트너도 같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부 상담 같은 경우는 꽤 효과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정장애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장애 같은 경우는 외부 요도 괄약근을 조절하는 신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정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사정장애 연관성이 이제 확실하게 입증이 되기도 했고요. 전향적인 통제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3명 중 1명에서 역행성 사정장애가 일어난다라고 입증을 할 정도로 거의 한 33%니까 꽤 높은 확률로 발생을 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고안에서
이제 정자가 정액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서 전립선과 만나게 되면서 음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음경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사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립선에서 이렇게 만나서 방광으로 역행하는 게 역행성 사정 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남성들 찝찝하고 계속 시원한 느낌도 들지도 않고 뭔가 내가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되게 상실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액이 음경 밖이 아닌 방광으로 이렇게 사정이 될 때 발생하는 그런 사정 장애들이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역행성 사정 장애뿐만 아니라 지루라든가 조루 흔하게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는 흔하게 아는 장애죠. 그래서 너무 사정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너무 빨리 사정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성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한 파트너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괄약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 이 근육들은 신체의 통로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높은 포도당 수치가 결국에는 괄약근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돼서 이런 지루라든가 조루 또는 역행성 사정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혈당이 이렇게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이제 말단의 성적 그런 기관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되고 한 30에서 50%는 거의 반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이제는 저희 이런 소아당뇨 협회 강의를 조금 듣고 조금 더 이제 의료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한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게 돼요. 이런 당뇨병 자체가 이제 남성 호르몬을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당뇨병이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발병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형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남성 갱년기 시절,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이제 비만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고요. 성욕과 매우 연관이 높은 호르몬입니다. 일부 여성에서도 이게 이제는 유지가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여성에서도 이런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성욕 저하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에서도 이런 남성 호르몬 저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고요. 당뇨병 자체가 당뇨병은 참 모든 거를 망가뜨리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 당뇨병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 비만 같은 것들이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비만할 경우에는 이런 지방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들이 또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남성들이 조금 여성화되는 그런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합병증들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거는 남녀 모두에서 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진은 칸디다 질염이라고 하는 질염의 이제 질 안쪽의 사진을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뭔가 리코타 치즈라든가 두부를 으깨놓은 것 같은 양상의 분비물들이 여성의 질 안에 이렇게 끼게 됩니다. 이건 대표적인 곰팡이성 질염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곰팡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곰팡이들은 우리의 피부나 외음부에 원래 있어요. 정상적으로 있는 거고요. 성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칸디다 질염이 자주 발생할 경우에 환자분들이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는 성적으로 액티브하지 않은데 왜 자꾸 이런 질환이 생기냐라고 이렇게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혈당 조절이 아주 필수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병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피부에 있는 애들이 과증식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백태 같은 분비물들을 끼게 되고, 이런 경우에 내가 성관계를 했을 때 또 이런 너무 과증식을 하게 되면 성병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비물이 너무 과해지면 남성한테까지 또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또 이제 옮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남성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이나 다 걸릴 수 있지만 특히 당이 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남성의 경우에서는 음경의 끝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서는 질 쪽의 가려움, 그래서 따가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징적인 이런 하얀 백태 같은 분비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한다면 산부인과를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디다 질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뇨의 과거력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력 같은 거를 반드시 체크업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는 너무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당뇨 그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수치를 같이 나가 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게 되면 이 혈당 조절 잘 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보게 되면 보통은 잘 못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산부인과적으로 항진균제만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내과 가셔가지고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치료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요로감염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로감염 자체는 성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관계, 섹스 자체가 요로감염의 발생 위험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염 자체에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은 되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요로감염이 더 자주 발생한다. 여성에서는 방광염이 이제 요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툭하면 방광염 잘 생기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조금만 피곤하면 방광으로 염증이 온다. 아니면 좀 성관계 조금 하면 금방 소변 증상이 생기고 방광염이 쉽게 온다 하시는 분들 되게 흔하게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당 조절이 안 되면 더 악화될 수가 있게 되고요. 높은 혈당 자체가 세균이 요로계에서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지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방광염하고 그 질염이 되게 따로따로 옵니까? 아니면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뭐 흔하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같이 옵니다. 같이 옵니까? 네, 방광염으로 오시는 분들의 주요 원인이 바로 질염입니다. 그리고 그 질염의 원인이 보통 성관계, 그러니까 꼭 성병이 아니어도 질염이 생길 수 있고요. 질염으로 인해서 방광염이 흔하게 오기 때문에 방광염으로 오시는 산부인과를 내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질염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질염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나오는지, 뭐 가드넬라인지 유레아 플라즈마인지 마이코플라즈마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여기 백태처럼 낀 캔디다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우선은 방광염 약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방광염 증상이 조금 조절된 다음에 이제 타겟팅해서 질염에 대한 미생물이 나오게 되면 질염에 대한 약이 일주일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치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남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발기라든가 음경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은 조금 더 여성을 주목을 해보자면, 보통은 남성의 성기능 장애는 10세기에 벌써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안의 그런 의사와 철학자, 옛날에는 의사도 같이 하고 철학자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이븐 시나라는 페르시아의 철학자와 의사가 벌써부터 이때 섹슈얼 펑션, 그러니까 성 기능이 붕괴됐다, 콜랩스됐다, 붕괴됐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이미 10세기 때, 기원 후 10세기 때
언급을 할 정도로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무시되고 평가절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10세기 때 벌써 이미 이븐 시나라는 페르시아의 이건 페르시아 고양인데요. 제가 페르시아를 뭐 어떤 게 떠올릴 만한 게 없어가지고 고양이를 넣었는데 당뇨병 환자를 가진 남성에서는 성적 기능이 붕괴됐다라고 묘사를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겨둘 정도로 당뇨병 환자 남성에서의 성기능 장애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 혼자서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지 마시고요. 꼭 이제 병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성기능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통 25%에서 63%까지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는 레인지가 조금 높은 이유는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63%반 이상까지도 이렇게 발병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소셜하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그 외에 이제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결혼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돈을 잘 벌고 있냐 아니면 어디 고용돼서 잘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여성 성기능 장애에 영향을 다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 성욕 장애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우선은 여성의 성기능은 윤활액이라든가 음액 혈역학이라든가 골반의 생식기 근육 활동, 골반 장기, 신경 유전학적 신경 작용을 포함한 여러 생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성기능 장애는 당뇨병 여성에서는 고혈당, 감염, 혈관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생리학적 사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반응 단계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성욕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로절, 그다음에 내가 성적으로 느끼는 뭔가 각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떨어지게 될 수 있고 오르가즘은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오르가즘을 이제 우리가 섹스를 했을 때 오르가즘 자체를 매번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더 그런 오르가즘 자체를 느끼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추후에 우리가 섹스 후에도 뭔가 만족스럽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병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은 고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혈관의 문제, 그 다음에 신경 문제, 그 다음에 신경혈관 문제, 그 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병인이 많다라는 거는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고혈당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거를 잘 조절하면서 그 외에 감염 문제라든가 혈관 문제, 신경 문제 그 외에도 정서적인 서포트를 충분히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성의 성욕 감퇴 장애는 이렇게 이제는 한국어판 FSFI라고 하는 그런 설문지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외국 버전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런 것들을 체크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1번 지난 4주 동안 성욕이라든가 흥미를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고, 4주 동안 이제 4주를 기준으로 해서 성욕이나 흥미가 어느 정도였냐, 높았냐, 아니면 낮았냐, 중간 정도였냐. 그 다음에 성적 흥분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성행위를 하는 동안 성적 흥분이 얼마나 자주 되었냐. 되게 주관적이지만 이것들을 조금 한 번쯤은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4주 동안 성행위를 하는 동안 성적 흥분 자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 성행위를 하는 동안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내가 어느 정도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냐. 그 다음에 성적 자극이 있거나 성교를 했을 때 자신의 성적 흥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항목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다 4주를 한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성교를 했을 때 윤활액이 얼마나 자주 분비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윤활액 분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성교를 마칠 때까지 윤활액 분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주관적으로 조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르가즘에, 그러니까 윤활액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오르가즘을 얼마나 자주 느꼈냐,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면서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뭐 친밀감을 평가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전반적인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질내 삽입 시 통증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이런 것들, 통증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클리닉에 오시면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거죠. 어떻게 하냐? 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이렇게 뭔가 원인이 많다라는 거는요, 뭔가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엄격한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물론 너무너무 어렵고 식단 관리 이런 것들 어렵지만 인슐린 잘 조절하시면서 혈당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섹스를 꼭 밤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가 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성관계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만 우리가 뭐 애들 잘 때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없거나 우리가 파트너랑 단둘이 있다라면 내가 아침이 괜찮다면 아침에 이제 성관계를 해볼 수도 있고, 오후가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친다면 오후에 이제 성관계를 해보는 거를 실험적으로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방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활제 쓰는 거를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윤활제는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20대 애들도 쓰세요. 20대 친구들도 쓰시거든요. 근데 비당뇨인들도 윤활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스무스한 관계를 위해서, 섹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애액이 잘 안 나온다, 윤활액이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윤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좀 더 전형적인 섹스에서 좀 벗어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꼭 오르가즘에 도달해서 사정까지 가야 된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뭔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냥 서로의 몸을 탐색해보고 궁금해하고 어디를 만졌을 때 더 좋아하는지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그 정도 만족을 느끼는 정도로만으로도 저는 그것 또한 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의 몸을 탐색해 가보고 전형적으로 내가 그냥 삽입만 하고 피스톤 운동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섹스를 좀 벗어나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한 필요시 호르몬 치료를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천 윤활제를 조금 이제는 요거는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도 추천을 하는 윤활제인데요. 되게 이제 독일에서도 이거를 이제 독일제인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제 질감 같은 거를 평가해 보기도 했는데 이런 윤활제들이 되게 부드럽고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성기의 마찰을 훨씬 더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활제가 좋냐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윤활제들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솔루션으로는 당연히 금연 하셔야 되고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발기부전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혈액 속에 NO의 농도를 저하시키면서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체중 감량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비당뇨인들한테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과다한 체중 자체도 발기부전이라든가 당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한 금주와 절주, 과다한 알코올은 발기부전 장애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뭐 이런 생활습관 교정 내가 다 하겠는데 그러면 어떤 약을 조금 써서 내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성에서나 남성에서나 호르몬 대체요법을 조금 써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에서는 질 건조나 이런 문제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치료,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호르몬 치료가 안전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오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남성에서도 이제 안드로제닉 이펙트를 가진 그런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좀 높일 수 있는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해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먹는 약이라든가 붙이는 제제, 크림, 인젝션, 주사 등등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우선은 강의는 이렇게 끝났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감수한 책인데 여러분들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면 좋을 책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는 올해 공저로 이제 적은 책인데 혹시나 여기 같이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좀 내 아이 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성교육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압구정역에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아까 강의한 아주 재밌는 주제였고, 아이들이 보기엔 좀 어색한 주제지만 그래도 우리 대다수 성인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질문 중에 다양한 질문들 많이 올라오셨고 그 중에서 보면 당뇨병 환자는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거냐라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우리 정상 원장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주셨어요, 그죠? 네네, 네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솔루션을 드렸던 것들을 이제는 꼭 같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당뇨 환자들도 당연히 성생활을 즐기시고 누리셔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섹스라는 거는 그냥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좀 더 이제는 친밀하게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더 그런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성인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성관계 안에서는 충분히 그런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게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 폐경기 여성 좀 됐을 때 또 그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그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 복용이지만 남성은 좀 생소할 수 있고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혹시 뭐 나온 그런 좀 호르몬 제제가 있을까요? 남성에서는 이제 내비도 같은 걸 조금 맞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진짜 아예 발기부전 자체가 문제일 경우에는 실데나필이라든가 네네. 예, 비아그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적정 용량을 사용해서 쓴다면 그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비뇨의학과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좀 질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유튜브의 김완니님 아니요. 그 두이두이님이 우리 지금까지 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또 우리 실생활의 일반인들은 미관요법을 많이 좀 네네. 궁금해하긴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마늘, 부추, 양파 이게 되게 또 음식 중에서는 또 이렇게 알려진 음식이죠. 네.
우선은 그 음식들 자체가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음식만 드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도움을 네. 주지는 않겠지만 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건강한 음식이죠. 네. 근데 이건 약하고는 전혀 좀 다르다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또 질문도 있는데 보니까 민정원님이 또 질문하신 게 있으시네요. 이게 뭐죠? 이게 제가 읽을까요? 네네네. 정액이 외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치료가 필요한가요? 아까 그 사정 장애가 네, 있었죠. 역행성 사정 네. 장애가 있었죠. 네, 그대로 살아도 되나요? 네, 그대로 네,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지 네. 않습니까? 이게 뭐 심장병이 아니라서. 네,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우리가 네네. 성생활에는 너무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죽고 사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정성 원장님께서 뭐 책을 내신 게 있던데요. 네네. 알성 달성 우리아의 네. 성교육이라는 책인데 김길주님이 네네. 근데 이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네, 일단 서점에. 구입을 하거나 네, 교보문고와 예스24, 뭐 알라딘 네. 등 여러 서점에 저희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랑 비뇨의학과 선생님이랑 네. 성교육 강사님이랑 세 명이 뭉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자신 있게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어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라든가 아니면 조금 큰 자녀 아니면 내가 성교육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댓글창에 좀 질문을 쏙쏙 해주시면 알쏭달쏭한 성이 아주 확실하게 와닿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알쏭달쏭 우리아이 성교육은 아무래도 좀 어른분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좀 얘기 껄끄러워 얘기하는 좀 얘기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아주 쉽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계속 받고 있으니까 질문을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질문 들어오신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리 정성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김길주님 질문 더 써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김길주님 되게 궁금하시군요. 네. 아유. 네, 65세 10년째인데 10년째 당뇨 환자인데 여성 호르몬제 먹어야 하나요? 혹시 이런 만약에 질 위축이라든가 성교통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호르몬제 복용이라든가 아니면 호르몬 질정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65세 원래 이전 2018년도까지는 세계 폐경학회에서는 65세까지만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나이가 먹어도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내가 65세 이상인데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다 하실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셔도 된다라고 아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호르몬 치료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호르몬 치료를 너무 오래 하면 또 뭔가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불안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아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네네. 유방암 생기는 거 아니냐, 뭐 네네. 자궁 내막암 생기는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유방암 리스크는 누구나 다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워크업을 조금 해야 되겠죠. 유방 초음파를 본다든가 아니면 유방 이렇게 눌러가지고 찍는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유방암의 과거력이 있는 분이라든가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뭐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정상 원장 워낙 유명한 분이라 평소에 만나기 힘든 분인데 어떻게 댓글을 통해서 많이 또 질문해 주면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궁금한 거 뭐 좀
주제가 아주 우리 실제로 우리 정말 평소에 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또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계속 질문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주제 자체가 이런 주제다 보니까 아마 네네. 좀 이제 질문하시기도 조심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소아당뇨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뭐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성적 문제가 생길 수도 그런 걱정이 많을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하게 뭐 관리만 잘한다면 그죠? 네네,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아니 나는 어차피 당뇨병 환자고 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네네. 네, 키키님. 예, 키키님이 말초 혈관 혈액 순환제 아마 요게 그게 그런 혈액 순환 그런 약인 건데 뭐죠? 요즘 기넥신 같은 기내식 건가요? 그런 약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약인지는 네. 말씀 안 해주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기능 장애 도움이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래도 이제는 말초혈관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초혈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는다. 그로 인해서 질 위축이라든가 음액이라든가 음경, 남성에서는 음경 쪽으로 가는 혈관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초혈관 혈액순환제가 그래도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는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원리를 따졌을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석 원장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약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직접적으로 약이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서 네네, 이렇게 네, 처방받으면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또 들어온 게 네. 있죠. 네. 네네. 65세 김길주님입니다. 네. 65세 10년째 당뇨. 이거는 네인데 아까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네. 네네. 민정원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발기가 안 될 경우에 진공기계 사용 시 부작용 이게 네네네. 진공 아까 살짝 네, 언급은 살짝, 하신 네. 분인데 그죠? 이게 네. 수술이죠, 일종의. 네, 수술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를 넣어줘가지고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음경을 발기하게 만드는 건데요.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완전히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아니어가지고 네네.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알기는 어렵지만 정말 이제 약으로도 안 되는 맞아요. 불응성 네네. 이제 발기부전일 경우에는 이런 진공 장치라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저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또 질문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혈당 측정기 가는 내용이네요. 요거는 혈당 측정기 전문가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집 근처 내과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15만 원이라는데 2주마다 구매해야 하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되게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제 이거 2주 정도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어떤 그 도움을 받았냐면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지 그리고 평소에 내가 뭐 어떤 운동이나 다른 거 할 때 그 혈당이 어느 정도 뭐 높아지고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가지고 나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아마 꾸준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어떤 흐름을 좀 알게 되니까 네. 그래서 꼭 반드시 뭐 그렇게 구입해서 뭐 하기에는 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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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 두 분.
아, 자, 우리 정선 원장님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다 뽑아주고 싶은데 네, 다 뽑아드리고 하필 두 분을 싶은데. 뽑으라고 해서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거 네. 네. 자, 유튜브에서 한 명을 우리 정선 원장께서 저는 키키님, 키키님이 예, 키키님 아주 질문 뽑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그 키키님이 그 궁금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키키님이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줌에서 또 한번 볼까요? 네, 주문 우리 기자님이 뽑아주실까요? 네. 우리 민정원님이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네. 우리 민정원님께서 아마 그 저희가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셨고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정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사람만 뽑아요? 한 명 더 뽑으면 안 되고요? 다 뽑았습니까? 네, 다 마음 같으면 다 뽑고 네. 싶은데,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민정원님, 키키님, 네. 자, 마무리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제가 조금 이제 사실 다뤄보지 않은 주제여가지고 듣기 어떠셨는지 잘 조금 저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분명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어딘지 이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강의가 되게 사실은 그 발기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당뇨의 문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조금씩 생길 때 이게 내가 혈당 조절은 잘하는지 그래서 그 당뇨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 있으면 자주 출연해 주셔서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